안녕하세요, 굴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설레는 날인데요. 왜냐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직접 연락이 왔거든요. 성수에 새 스튜디오를 오픈했는데 거기서 벤츠를 상징하는 유니크한 차량도 구경해보고 최신 E클래스를 타고 원주 뮤지엄 산까지 다녀오라고. 근데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벤츠를 막연히 좋아하거나 브랜드 팬은 아니에요. 이 차의 가격이 약 7천만 원 중반인데요. 솔직히 우리 같은 가족 환경에서 사도 되는지 항상 그 기준으로 차를 봐왔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벤츠 E클래스가 우리 한국에서 인기가 많지? 알아보니까 2014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해외 수입차 중에 단연코 1등을 했던 베스트셀링 차가 바로 벤츠 E클래스였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에게 꾸준히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제가 장시간 시승해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아쉬운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차를 받기 전에 스튜디오부터 한번 둘러봤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눈에 띄게 스튜디오가 이쁘더라고요. 얼핏 보면 약간 공장 같기도 한데요. 외관이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1886년 독일 마나임에 있던 벤츠 최초의 공장 벤츠 앤 치에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입니다. 벤츠 창립 140주년을 맞아서 그 공장을 성수에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지은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아마 저 같은 크리에이터분들은 아 이거 진짜 컨텐츠 각인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스튜디오 안쪽에 들어오면 바로 눈에 띄는 차량 두 대가 있어요. 먼저 보이는 건 1954년식 300SL입니다. 이건 르망 24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레이싱 대회가 있는데요. 그 대회에서 우승한 레이스카를 양산차로 직접 만든 거예요. 당시 세계 최초로 직분사 엔진을 달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 요즘 고급차에 많이 들어가는데 걸링 도어라고 하죠. 사실 재밌는 에피소드는 구조적으로 일반 도어를 달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전설의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시세가 무려 최소 15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1930년대 540K, 1936년 파리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된 차예요. 이때 시절에 나오는 클래식 차가 지금 봐도 너무 멋있습니다. 5.4L의 직렬 8기통, 당시 독일 최고 2층 국가 원수급이 타던 차입니다. 해외 경매에서 110억에 낙찰된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옆쪽에는 브랜드 히스토리라든지 벤츠의 내부 실내 공간, 앰비언트 라이트, 심지어 향기까지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체험존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에 혹시라도 데이트 갈 일이 있으시면 꼭 메르세데스 벤츠 스튜디오 서울을 방문해보세요. 생각보다 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전시는 내년 2월까지 운영된다고 하는데 기간별로 내부의 차량이 로테이션 돌면서 계속해서 바뀐다고 해요. 참고로 제가 오늘 소개한 두 차량은 7월까지만 전시가 된다고 하니까 벤츠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니크한 차량을 직접 보실 분들은 꼭 7월 초까지 방문해보세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제가 시승 후기를 알려드릴 텐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 벤츠 E클래스가 11년 연속 수입차 1등인지, 왜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차량인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벤츠 E클래스, 이 가격대가 아마 가장 많은 고민을 하시는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차는 벤츠 E클래스, 벤츠 E200 익스클루시브인데요. 가격이 약 7천만 원 중반대예요. 국산차 기준으로 보면 G80 고급 트림과 비슷한 가격대거든요. 아마 그래서 둘 중 어떤 걸 살까 고민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E클래스가 국내에서 2014년부터 2024년도까지 11년 연속 수입차 베스트셀링카였어요.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단순히 브랜드 후광 때문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볼게요. 앞에서 보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그릴입니다. E200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라디에이터 그릴에 3개의 수평 트윈 루브르가 들어가요. 그리고 보닛 위에 수직형 삼각별 엠블럼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AMG 라인이랑 제일 다른 포인트예요. 역시 벤츠하면 삼각별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포인트죠. 헤드라이트는 멀티빔 LED고요. 야간에 차 앞에서 보면 DRL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오는데 이건 낮보다 밤에 더 멋있는 차입니다. 측면을 보면 기본 휠이 18인치 5트윈 스포크 알로이인데 이게 익스클루시브 라인 특유의 섬세한 디자인이에요. AMG 19인치보다 작지만 오히려 이 차에는 더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측면에서 볼 때 비율이 진짜 좋다고 느꼈어요. 전장은 4955mm, 휠베이스는 2960mm인데요. 이 정도면 세단치고 뒤에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긴 휠베이스입니다. 실제로 제가 키가 186이라 덩치가 좀 있는 편인데 제가 2열에 앉았을 때도 무릎 공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었고요. 헤드룸은 약간 좀 딱 맞긴 했지만 타봤을 때 괜찮았습니다. 루프라인도 포인트인데요. 블랙 루프라이너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차 전체가 낮고 슬림하고 유려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후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보다 후면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테일램프가 가로로 길게 뻗어져 있는 풀 LED 스트랩인데요. 야간에 켜주면 차 폭이 확 넓어 보여요. 보통 우리가 운전을 하면 차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럴 때도 이 차의 존재감은 분명합니다. 트렁크 리드가 굉장히 납작하게 눕혀져 있는데 이 라인이 차를 스포티하고 세련되게 보이게 해줘요. 세단이지만 답답한 느낌이 없는 이유입니다. 트렁크 용량도 확인해 봤는데요. 540L가 나와요. BMW 5 시리즈가 520L, G80이 510L거든요. 동급 대비해선 지금 보신 E클래스가
트렁크 공간이 가장 넉넉해요. 이 정도면 골프백 2개, 28인치 캐리어도 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는 오랫동안 패밀리카로 주행해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탈 수 있는 차예요. 그리고 혹시나 짐이 많아서 두 손이 부족할 때는 트렁크 핸즈프리 액세스가 기본입니다. 트렁크 뒤에서 발 한 번만 넣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건데 짐이 많거나 아이 키우시는 분들 이 기능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확실히 도어에도 정말 신경 많이 썼다 생각이 드는 게요, 고급차일수록 도어를 열고 닫을 때 소리가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이 차는 2열까지 굉장히 묵직한 소리가 납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되게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드는 사운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내부로 가볼까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가운데 센터 쪽에 있는 중앙 디스플레이 슈퍼 스크린입니다. 이거는 11세대부터 탑재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인데요, 여기서 키맥 기반 내비게이션 정보, OTT, 뮤직 앱 등 다양한 정보를 굉장히 직관적이고 큰 화면으로 시원시원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 반응성도 엄청 빠르고요, 메뉴 사용도 UI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심플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어 차를 인도받고 몇 번만 조작해보면 금방 사용법을 익힐 정도로 사용 편의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전면에는 12.3인치 계기판이 보이는데 둘 다 해상도는 굉장히 좋아요. 볼륨 조절하는 것도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도 빠르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스티어링 휠에서도 대부분 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버튼 위치가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편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렇게 밝은 직사광선 아래에서 보더라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벤츠가 이런 디스플레이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굉장히 좀 신경 많이 쓰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 좋았어요. 무엇보다 저는 이제 벤츠도 마치 국산차처럼 팀의 내비게이션을 쓰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여기서 빠르게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이 부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똑같이 연동이 됩니다. 속도라든지 내비 경로, 차선 정보가 앞유리에 항상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내가 중앙 디스플레이에 시선이 가지 않더라도 편하게 내비게이션 안내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전하고 온전히 운전에 집중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AR 증강현실도 지원합니다. 이건 사실 모든 구간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는 벤츠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계기판에서도 홈 아이콘 눌러서 내비게이션을 누르면 여기서도 직관적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도 좀 더 좋아졌어요. 에어컨 온도가 너무 추운 것 같아, 온도 조금만 올려줘. 온도를 18도로 높게 조절할게요. 실내 공기가 답답해서 그러는데 운전석 창문 조금만 열어줘. 알겠어요. 운전석 창문을 조금만 열게요. 운전석 창문 아예 닫아줘.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마치 내 개인 비서처럼 똑똑하게 다양한 기능들을 도와줍니다. 센터 코스를 열어보면 하단에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요, 컵홀더도 2개나 있고 스타일 포트도 고속 충전으로 2개나 들어가 있어서 충전하는 것도 편하게 할 수가 있고요, 콘솔 박스 안쪽을 열어보면 꽤나 여유 공간이 있고 충전 포트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라이닝, 헤드라이너 쪽에 있는 썬루프는 광활하게 2열까지 들어가 있는데 닫히는 건 가운데 기둥 쪽으로 해서 썬루프가 모이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통풍 시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도 땀 많으신 분들도 시원하게 드라이빙 할 수가 있고요. 확실히 이 차는 패밀리카로서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성인 남자 중에서도 신장이 좀 있는 186cm인데 뒤에 탔을 때 레그룸 공간은 여유가 충분하더라고요. 다만 헤드룸 공간은 레그룸만큼의 여유 공간이 없긴 했는데요,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자녀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이 차는 한번 샀을 때 웬만하면 다른 차로 바꿔봐야겠다 생각이 잘 안 드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주행하면서 느꼈던 그런 실승 후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우선 이 차는 가솔린 차인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됐어요. 이건 차가 가속을 할 때 17kW를 전기로 보조해 주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게 보조해 주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안 느껴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거랑 엔진이 힘들어하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차 스펙만 보면 약 2000cc, 마력은 204마력인데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갈 때도 이 차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고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출력이에요. 그리고 변속할 때도 차가 가만히 멈췄다가 출발을 할 때 9G 트로닉 9단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변속 충격이 사실상 없는 수준입니다. 원래 이 변속을 한다는 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는 그래프로 따지면 곡선형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느낌이랄까? 사실상 변속 충격이 없는 수준이에요. 그만큼 차가 굉장히 부드럽고 정숙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걸 벤츠에선 디스트로닉 또는 디스트로닉 플러스라고 부르는데요. 출퇴근길처럼 막히는 정차 구간에 썼으면 굉장히 편하게 운전을 도와줍니다. 앞차 속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높이고요. 차선 중앙 유지도 꽤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제가 일부러 고속도로 출구에서도 한번 이 기능을 계속 믿고 켜봤는데 생각보다 이런 가파른 곡선도 꽤나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코너링에서 의외로 잘 따라온다 라는 느낌이 기대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벤츠는 낮에 볼 때보다 밤에 볼 때가 진짜 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부의 테일램프 LED라든지 DRL 이런 것도 굉장히 멋있는 디자인 포인트지만 저는 실내가 참 좋습니다. 또 벤츠 하면 앰비언트 라이트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탑승자를 싹 감싸주는 굉장히 편안한 라운지 바처럼 앰비언트 라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안에서 굉장히 쉽게 다양한 컬러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벤츠에서도 여러 가지 프리셋을 제공해 줬는데 멀티 컬러라고 해서 다양한 컬러를 조합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밤에 주행을 할 때 헤드라이트도 상황에 따라 자동 상향 전환도 자연스럽게 돼요. 어두운 환경이어도 앞차가 있으면 자동으로 하향으로 바뀌고요. 차가 없고 안개가 짙게 끼거나 너무 어두운 환경에서 자동으로 상향등을 켜줍니다. 자, 그리고 연비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차의 연비는 공입 복합 12.3km인데 제가 오늘 왕복 주행해 보니까 한 12.5는 나왔어요. 실제 오너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보단 평균 연비가 좀 더 좋게 나온다 이게 많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주행 환경에 따라서 운전자 스타일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이 정도 차급에 이 정도 연비면 저는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이 차가 저공해 2종을 인증받은 차예요. 해서 혼잡 통행료 감면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서울 주요 구간에서 이게 은근히 무시 못합니다. 편의 기능으로는 메모리 시트 또한 지원해서 가족분들과 회사 사람들과 같이 차를 공유할 때도 매번 시트 포지션을 맞출 필요 없이 1, 2, 3번으로 저장해서 편하게 버튼만 눌러 빠르게 시트 포지션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로 놓고 한번 정차했다가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대해서 저는 제가 느낀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고속주행할 때 출력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차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인 출력, 마력이 조금 아쉽긴 해요. 어쨌든 차 가격이 7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인데 고속주행할 때는 더 출력이 높아서 빠르게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약간 조금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이제 엑셀을 꼭 눌러서 밟아보면 차가 되게 좀 무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사실 일상적으로 쓰는 데는 뭐 큰 불편함은 없겠지만 그 전에 좀 높은 마력의 차를 운영하셨던 분들, 고성능 라인 운전을 하셨던 분들은 차가 약간 좀 안 나가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의 제로백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약 7.5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구매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제가 느낀 아쉬운 점인데요. 이 차는 통풍 시트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국산차의 통풍 시트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바람 세기가 최대로 되어 있는데 크게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제가 오늘 하루 굉장히 좀 장거리 운전을 해보면서 내린 결론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차량인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아쉬운 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 차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고 가속할 때 보조를 해주지만 그래도 약간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스펙 때문에 고속주행을 할 때는 좀 차가 무겁다라고 느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차가 너무 안 나가는 건 아니지만 만약 원래 나는 좀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좀 좋아하고 밟으면 밟은 대로 팍팍 치고 나가는 그런 성향이시라면 이 차는 타봤을 때 약간 다소 답답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런 분들에겐 AMG 라인을 보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혹시 이미 신형 벤츠 E클래스 오너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차 살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얘기 없이 제품의 핵심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볼게요. 빠이.